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ICPBA 센터의 양정아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예, 저희들 오늘 ICPBA 플랫폼, 어떤 식으로 운영하시면 좋을지에 대해서 지금, 영상으로 그 교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예, 저희들 교육 순서는요, 일단 한 30분가량 이 개발사에서, 이 운영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강연을 간단하게 하고요. 예, 그리고 나서 무엇보다 질의응답을 통해서 교수님들 궁금증에 대해서 질문을 받고 또 어떤 식으로 운영하시면 되는지 설명을 드리는 방식으로 순서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개발사인 V스퀘어의 박정 이사님 나오셔가지고 설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잠시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V스퀘어의 박정우라고 합니다. 네,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처음에 저희 ICPBL 관련돼서 이제 학생들한테 저 메뉴를 표시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 쪽 교수 쪽에 설정하는 부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LMS 쪽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과목들이 나오시게 되는데 거기서 아래쪽에 설정이라고 버튼이 있습니다. 거기 클릭하시면은 짤 하단에 ICPBL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는데 요거를 끌어서 올려주시면 학생 쪽에서 있는 메뉴에서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 쪽에서 이제 설정이 된 부분은 여기에 상단에 이제 ICPBL 메뉴가 생기면서 여기에 버튼을 선택하시게 되면 저희 ICPBL 홈페이지 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설정해 주시면 학생들이 LMS 쪽에서 이제 이쪽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설정되게 됩니다. 그리고 개설 신청 관련된 부분들은 이미 다 진행하셨을 부분들이라 다음 학기에 설정하는 부분만 한번 다시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다음 학기에 이제 만약에 기존에 있었던 내용들을 그대로 복사해서 사용하시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여기 내용 복사하여 신청이라는 버튼이 있으실 거세요. 거기서 내용 복사하여 신청 버튼을 누르시면은 현재 학기에 대한 이제 목록들이 나오실 건데 현재 학기에 대한 것을 선택을 하시면은 그 전에 작성하셨던 내용들이 그대로 이제 같이 입력되게 돼서 복사해서 입력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신규 임용 교수자 개설 관련된 부분들도 이미 다 진행하셨을 부분들이라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기초교육 관련된 부분들도 이수하셨을 거라 우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교과목 운영 관련돼서 우선 말씀드리면은 저희 시스템에 로그인하게 되면은 아래쪽에 ICPBL 교과목 운영 메뉴로 들어가시게 되면은 이번 학기에 관련된 이제 운영되는 과목들이 목록들이 뜨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해당 항목들을 클릭해서 넘어가시면은 여기 수업 관리 등등 이제 메뉴들이 보이시게 되는데요. 수업 관리는 기본적인 간략한 수업에 대한 내용들이 표시되는 부분이고 수강생 목록 관련돼서는 학교 수강 신청 기준으로 해서 받아온 학생들의 목록이 보이시게 되세요. 그래서 저희가 ICPBL 과제들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팀을 생성해서 진행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이제 저희가 팀을 자동으로 저희가 임의로 생성하거나 아니면 수동으로 이제 그것들을 만들어 주실 수도 있는데요. 그 부분 관련돼서는 이제 팀 구성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중간에 이제 규칙으로 팀 자동 생성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선택해 주시게 되면은 요 해당 항목들을 입력하신 다음에 설정을 하시게 되면 되는데요. 접두어나 접미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1팀, 제2팀 이런 식으로 해서 앞뒤로 붙는 접두어랑 접미어 관련된 부분들을 표시된 부분이고요. 그리고 팀 수랑 팀 구성원 수 관련된 부분들은 팀원 수는 팀원 수 기준으로 해서 몇 명씩 팀을 만들 거냐. 그럼 팀 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총 5팀인데 요것들을 이제 수강생 부분으로 몇 명씩 그러니까 나눠서 이제 분배하라. 네, 요렇게 되는 부분이고 이제 팀원 배정 방식은 이제 팀원 각각 팀에 이제 어떤 순으로 이제 들어갈 건지 그것들을 설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해서 확인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팀이 자동으로 생성이 되게 됩니다. 혹은 저희가 직접 등록도
등록도 할 수 있고 파일로 등록도 할 수 있는데 우선 직접 등록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등록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에 그 팀 이름 입력하시고 해당 학생들을 이제 검색하신 다음에 요 중간에 있는 버튼을 눌러서 오른쪽으로 넘겨주신 다음에 저장하시게 되면 해당 팀에 대해서 그 생성이 되게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팀을 생성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 엑셀로 등록 관련된 부분에서는 아까 거기서 엑셀로 등록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요 엑셀 파일로 팀 일괄 등록 관련된 부분들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템플릿 다운로드를 하시게 되면은 해당 엑셀 파일 같은 형식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 학생 아이디랑 학습자 이름을 입력하시고 나서 업로드 하시게 되면은 그대로 이제 팀이 생성이 되시게 되는데요. 여기에 그 결과 상세가 관련된 부분들은 실제 입력하실 필요는 없는데 요게 저희가 업로드 뒤에 그다음 요게 학생들이 잘 등록됐는지 결과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만약에 실제로 뭐 예를 들어서 학습자 아이디에 오타가 있거나 학습자 이름에 오타가 있다 뭐 요런 등이 이제 오류가 있으면은 결과 항목에 이제 N으로 표시가 되면서 상세 내용이 어떤 것들 때문에 등록이 안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표시해 주기 위해서 그 만들어 놓은 부분이라 처음에 입력하실 때는 입력하실 필요는 없으실 겁니다. 다음으로 가시면 여기서 그렇게 해서 팀원 등록을 모두 다 하게 되면은 그 펼치기 접기 버튼으로 해서 팀원들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수업은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그 과목이 개설이 되게 되면은 처음에 이제 만들어 놓은 템플릿 그 과제들이 이렇게 쭉 뜨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 항목들에 대해서 그 여기 옆에 게시 버튼이 눌려지게 되면은 그 학생들이 이제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해당 항목들에 대해서 이제 설정을 진행하시면은 그 설정대로 학생들이 그 과제를 진행하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안쪽에 요 제출 과제를 선택해서 안으로 들어가 보시면은 기간 설정이라든지 아니면 평가 비율이나 그러면 해당 각각에 대한 설정들을 진행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그래서 여기 조 구성 양식을 누르시게 되면 해당 그 학생들이 어떻게 입력해야 되는 양식이 있습니다. 그 양식대로 해서 그 입력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 양식을 보여주는 버튼입니다. 그리고 요 해당 그 설정이 끝나고 이제 학생들이 과제들을 제출을 하게 되면은 여기서 그 제출 현황에서 그 항목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들어가시게 되면은 어떤 사람이 어떻게 그 제출했는지 아실 수 있고 여기에 이제 재응시 재제출 관련된 부분들은 뭐 예를 들어서 기간이 지났는데 이 학생들을 다시 제출하게 한다던가 그러면 기존 과제를 이제 삭제하고 다시 제출하게 했었을 때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그거 설정을 할 수 있는 버튼이고요. 채점하기 관련된 부분들은 이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채점하는 화면으로 들어가서 그 입력한 내용들을 확인하고 아래쪽에 학생들의 과제에 대한 점수를 입력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학습자 제출 현황은 아까 그 화면에서는 그 해당 과제별로 제출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었는데 지금 현재 이 화면에 대해서는 전체 과제에 대해서 이제 그 제출물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뭐 위에 검색 필터로 해서 검색하신 후에 뭐 채점하기라든지 안 그러면 이제 재응시 처리를 한다든지 그런 처리들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옆에 요 팀원 관련된 이름들을 클릭하게 되면은 해당 학생에 대한 정보들이 보이게 되는데요. 그 해당 학생에 대한 그 기본적인 정보와 뭐 출석 현황이라든지 안 그러면 뭐 문의 내역 등을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었던 채점하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해당 항목에 대한 화면이 보여지시게 되는데요. 여기서 그 해당 그 학생이 그 입력한 항목들을 보고 그리고 이제 여기 1번에 보이시는 점수를 부여하고 의견 주시고 저장하거나 아니면 재채점 처리하시면은 해당 점수가 다시 덮어져서 입력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 채점대기 목록은 채점대기가 그 전에 내가 채점해야 될 항목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표시가 돼서 그다음 채점
그 다음 목록 화면으로 가지 않고 여기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도록 만든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 제출한 파일들이 있다라고 하면 저희가 PDF 문서들이나 그 워드 문서 같은 경우에는 바로 웹상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뷰어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팝업으로 해서 그 해당 항목 확인하실 수 있고 여기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해당 파일을 그 별도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학생들 기준으로 해서 자기평가와 팀원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과제 내에 있는데요. 그것들을 진행하시게 되면은 이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팝업에서 해당 항목들을 확인하실 수 있게 되고 상세 평가지에 대한 내용은 여기 평가지 상세의 열람 버튼을 누르시면은 다음과 같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질의응답 관련돼서는 질의응답은 기본적으로 이제 답변이 그 필요한 사항들만 그 목록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교수님이 이제 학생들이 답변 온 것들을 답변을 하게 되면은 답변 완료 상태가 돼서 그 여기 필터에 기본적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하실 부분들만 목록에 남아 있도록 기본적으로 만들어 놓게 되어 있는데요. 그 전에 있는 항목들을 보시려고 하면은 상태를 전체로 해서 검색하시면 전체 게시글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포트폴리오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요게 그 전체 수업 운영하셨던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그 요약표 형태대로 표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해당 항목들을 PDF 파일로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들은 추후에 전달드린 내용이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간단하게 저희들 수업 운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보여드렸는데요. 여기서 저희들이 지금 포트폴리오 부분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이 안 돼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교수자 포트폴리오를 시연을 통해서 조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예, 그러면은 부탁드립니다. 그 웹사이트 공유 좀 네, 부탁드릴게요. 잠시만요. 네. 지금까지 쭉 앞부분에서는 교수자들이 어떻게 지금 사용해 오는지, 어떻게 운영하시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사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직관적으로 형성이 돼 있어서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렇다면 LMS하고 핵심적인 기능 차이가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드리면 당연히 이제 포트폴리오 자동화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 있었던 그러니까 그전에는 LMS를 쓰신 다음에 자료를 다 다운을 받으셔서 다시 포트폴리오를 제출하시기 위해 만드셨어야 했는데 여기 플랫폼에서 활동을 하시게 되면은 그 내용들이 자동으로 저장이 돼서 교수님들께서 다시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데 수고로움이 들지 않는다는 것이 이 플랫폼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연안해안 탐사 실습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요. 여기 포트폴리오 부분으로 누르시게 되면은 이게 저번에 좀 우수 사례를 지금 저희들이 구성한 거거든요. 보면은 그 내용들이 전부 여기에 연동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요약 보고서가 있는데 여기서 연동이 안 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면요. 밑으로 쭉 내려주시겠어요? 예, 요약 보고서는 전에 제출하셨던 방식하고 똑같은 요약 보고서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교수자 성찰이나 아니면 위에 살짝 올려서 현장 의견이라든지 아니면 수업 결과물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전에 있었던 그러니까 운영계획서에서 이미 제출하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비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위의 내용들 이미 운영하신 부분들이나 수업 계획서에 있는 부분들은 자동으로 데이터가 연동이 되고요. 만약에 필요하신 경우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채워져 있는 상태에서 교수님께서 수정하시는 부분만 수정을 하신 후에 결과와 현장 연계사항 그리고 마지막에 성찰 정도를 기입을 해주신 다음에 확인을 반드시 눌러주셔야 됩니다. 확인을 눌러주시지 않으면 사실 계속해서 포트폴리오 저희가 센터에서도 열람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교수님들께서 정보를 연동하시고 기록을 하시고 저장까지 하셔서 확인까지 하셔야 센터에서는 그것이 확인이 됩니다. 그 전에는 저희들도 확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교수님들께서 자동화되지만 한 번 정도는 검토를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로 잠깐 올려주셔서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원래 제공해드렸던 포트폴리오 양식에 필요한 내용들이 여기에 다 정리가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운영 결과 요약 보고서, 그다음에 현장 연계 활동 보고서는 M유형에 있어서 핵심적인 사항이죠. 문제 제공과 그다음에 현장에서 피드백을 어떻게 진행했는가라는 이전에 제공해드렸던 방식하고 똑같은 식인데요. 특히 M유형은 문제 제공했던 그 시 활동, 그다음에 문제에서 반드시 피드백을 했던 활동들이 반드시 들어가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항상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외에 강의 계획서, 조구서, 문제 분석 뒤 취활동 보고서들이 학생 활동이 그대로 연동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활동들이 다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교수님들께서 이런 것들이 연동되어 있구나라고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최종 문제 해결안 같은 경우는 양식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외부로 보여질 수 있게 하지는 않았고요. 제출했는지 안 했는지만 지금 보일 수 있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도 센터에서도 교수님께서 확인하시고 나면 저희들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 성찰 일지까지 해서 성찰 일지 양식이 있는데요. 여기까지 전부 제출해서 저희들한테 제출을 해주시면 나중에 평가까지가 여기 하나 더 포함이 될 거거든요. 저희들이 평가 부분은 조금 교수님들의 다양성이 있어서 지금 그거를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포트폴리오에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종목들이 다 여기 정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 평가까지도 저희들 정리하는 방식을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평가까지 여기가 되면 교수님들께서는 제출을 누르시고 이 제출을 누르시게 되면 자동으로 저희 센터로 포트폴리오가 제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교수님들께서 포트폴리오를 또 만드시느라 수고하지 않으셔도 되는 부분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을 안내 드릴 수 있었고요. 그 학습자 그 웹사이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학습자 웹사이트에서는 주의할 사항이 어떤 사항이시냐면요. 그 연안해안 탐사 실습의 예시로 들어가서 보시면 학습자들은 딱 이렇게 화면이 보이게 되거든요. 학습자들은 다른 다양한 활동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수님들께서 지금 설정해 놓으신 활동 화면만 있어요. 교수님께서 여기서 뭐 팀 활동을 뺀다 하면은 이 부분이 보이지 않겠죠. 그리고 학습자들에게 보이는 화면만 지금 이렇게 설정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때 학습자들은 여기서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 1주차 팀 활동 보고서로 클릭 부탁드리겠습니다. 1주차 팀 활동 보고서로 만약에 되면 학습자들이 지금 팀 활동 보고서를 제출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때 주의사항이 뭐냐면 양식이 조금 다양하시다. 이 일반적인 저희 센터의 양식을 사용하시지 않은 경우에는 파일로 추가해 주시면 되고요. 학습자들이 여기 파일 추가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주의사항은 학습자들이 만약에 교수님들께서 설정하실 때 학생들한테 전부 모두가 제출 가능하게 설정을 하시면 모두가 제출을 가능한데 최신본이 남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희들 공유 상황을 지금 설정을 했기 때문에 데이터가 남았을 때 이전에 만약 4번째 학생하고 5번째 학생하고 다 따로따로 한 거예요. 너는 A까지 해, 너는 B까지 해, 너는 C까지 해. 그리고 따로따로 한 다음에 그 마지막에 C 학생이 그냥 자기가 한 거 C만 저장을 해버리면 A하고 B는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합쳐져서 맨 마지막 화면이 남는다, 맨 마지막 자료가 남는다라는 것들이 조금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유념해 주셔야 합니다. 질의응답으로 조금 넘어가서요. 질의응답에서는 교수님들께 필요한 질의응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교수님들께서 질의응답 해주시는 운영 부분에서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께 질의응답을 하는 부분이고요. 이 게시판은 다릅니다. 잠깐 게시판을 클릭해 주시면 게시판은 교수님들께서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교수님께서 팀을 구성해 주셨잖아요. 그 팀 내에서 사용하는 게시판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활동 보고서 같은 것들 제출하기 전에 이전에는 카톡이나 아니면 구글 문서를 통해서 지금 학생들이 결과물들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들을 게시판에 모아두고 있으면 한꺼번에 저희들이 확인이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확인한 건 아니고 팀에서 서로 지금 어떠한 내용들이 전개되고 있는지를 이제 확인할 수 있게끔 팀별 게시판이 지금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께서 이제 처음에 학생들을 안내하실 때 주의할 점으로 본다면 학습자들 것은 항상 만약에 모든 학습자, 그러니까 조작만 제출하기를 하면 뭐 조작만 제출할 수 있게 될 텐데요. 학습자 모두가 제출하기를 하면 맨 마지막 화면만 남는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주의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양식이 다르면 파일 첨부를 통해서 사용을 하시면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교수자 운영에서는 쭉 보셨겠지만 교수자들은 그 자료들이 전부 쌓여서 설정을 어떻게 하는가가 되게 중요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포트폴리오 자동화를 통해서 제출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성적 부분들도 지금 채점하는 거 보셨잖아요. 그거 자동으로 저희들 이렇게 전광판 형태로 한꺼번에 볼 수 있게끔 저희들 그거를 구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중에서 필요한 성적들을 추출해서 사용하실 수 있게끔 저희들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들 사실 그렇게 기능을 어렵게 짜지 않는 것이 포인트였거든요. 너무 다양한 기능을 넣어서 교수님들과 학생들이 사용하기 불편하게 하기보다는 따로 가이드 없이도 그냥 보고 직관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사실 저희들 플랫폼 개발에 있어서 핵심적인 사항이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많이 주의를 기울여서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혹시 보시면서 사실 저희들이 좀 전반적인 부분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아마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교수님께서 보시면서 궁금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도 질문을 받으려고 하거든요. 혹시 지금 플랫폼 시작하시면서 혹시 운영하시면서 궁금하신 부분들 있으실까요? 채팅창에 올려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직접 화면에서 질문을 해주셔도 됩니다. 혹시 너무 화면에서 말을 하는 거는 쑥스러우실까요? 안녕하세요. 네네네. 질문이 있는데요. 네네네. 이걸 그 RCPB를 아까 그 매뉴얼대로 RCPB 네. 그 홈 대시보드인가요? 거기 올려가지고 하려고 그러니까 서약 네. 동의를 진행하지 않으셨다고 해서 시스템 허용 범위. 서약 아, 동의요. RCPBL 수업 신청 서약 동의를 진행하지 않으셨는데 시스템 자동으로 동의 처리가 진행 교수님들의 확인을 요청드립니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서약을 어, 하라는 건 없었는데 네. 이거를 혹시 아시나요? 혹시 이사님 그 데이터 연동할 때 저희들 원래 서약동의 맨 처음에 계정 가입할 때 한번 동의하셨던 걸로 진행하게 되어 있지 않나요? 이사님 혹시 네네. 네네네네. 네네. 그게 어, 저희 시스템 포털 쪽에 들어오셔서 그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그 동의하셔야 된다라고 팝업이 뜬단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저, 지금 막 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개설 신청 관리 이런 걸 해야 되나? 신청하기를 눌러야 될까요? 그러면 한번 제가 눌러볼게요. 저희가 보고 저 말씀만 들어서는 저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서 혹시 아이디나 이런 부분들을 알려주시면 저희 쪽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 부분들 확인하고 그러니까 말씀드려야 될 것 신청자 같습니다. 아이디라는 거는 지금 이메일 주소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냥 학교 포털 아이디 말씀 주시면은 더 네, 좋을 것 네. 같아요. 포털 아이디 제가 드리겠습니다. 혹시 그 팝업이 뜨는 것 때 말씀하시는 거는 아니고요. 아니에요. 지금 네네네네. ICPBL 그 뉴 탭으로 눌러서 했더니 여기 네. 시스템 에러 확인 요청에서 서약 네. 동의를 진행하지 않으셨다고 자동으로 동의 처리가 진행되신 교수님들의 확인을 요청드립니다. 혹시 그게 그 학교 쪽 원래 HY1 쪽에서 접속하는 LMS 쪽에서 그렇게 뜨시는 부분이실까요? PBL platform.한양.ac.kr 해가지고 페이지 CMS 그 웹사이트거든요. 아, 학교 쪽에 간 거죠. 학교 쪽에. 아,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선영 교수님 그 지금 계정으로 한번 확인 부탁드릴게요, 이사님. 이 부분에 네네. 대해서 저희들도 왜 에러가 그러면 나는지, 네, 지금 네, 바로. 그러면 제가 박정호 선생님한테 제 아이디를 드리나요? 네, 아,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네네. 그래서 그 부분은 바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 데이터에 있어서, 예. 따로 동의를 저희들이 설정하지는 않았거든요. 지금 지적해 주신 그러니까요. 것처럼 저희들 계정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때 처음에 신청하셨을 때 동의로 충분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따로 계정 신청을 서약을 신청하고 있지는 않은데 어떠한 현상인지 저희들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이메일 알람을 사실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메일하고 그 카톡 알람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준비돼서 개설되는 대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다른 내용들 기본적으로 서약서는 개설 신청과 관련된 서약서였었습니다. 이메일 알람 부분 질문이 있었어가지고요. 잠시 설명드린 건데요. 저희들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는 질의응답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메일 알람을 할 생각은 아니거든요. 질의응답은 들어가서 이제 보실 수 있도록 하고 핵심적인 게시판에서만 지금 이메일 정도를 그러니까 학생들이 뭘 제출했다 안 했다 정도만 저희들 이메일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질의응답 부분에서도 조금 이메일이 있는 게 더 편하실까요? 아무래도 교수님들께서는 사실 저희들 준비는 지금 현재 교수님들께서 원하시는 학생들한테 바로 알람이 갈 수 있는 것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교수님들께 그 학생들의 활동 내용을 학생 내용 활동들이 올라오면 그것을 지금 이제 교수님들께 알림하는 것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카톡 학교에 있는 그 SMS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예, 지금 임민경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빠른 답변을 위해서 게시판에도 알람을 같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게시판으로 해서 예, 알람을 충분히 추가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요. 예,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알람이 완수되는 대로 교수님들께 안내를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부분에서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네, 그렇군요. 네. 지금 아마 이선영 교수님 시스템 부분 에러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팝업을 띄워놓은 게 하나 있는데, 그 팝업을 띄워놓은 거는 사실 이전에 있었을 때 그 동의 서약에 대해서 교수님들께서 질문이 되게 많이 있으셨었어요. 뭐냐면 교수님들께서 그전에는 문서에서 다 사인을 했었었는데, 이제는 시스템상 사인을 하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노티스를 분명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눈에 보일 수 있도록 팝업 설정을 해야 된다라는 요청들이 있으셔가지고 저희들이 팝업을 눈에 보일 수 있게끔 설정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큰 팝업이 띄워졌을 때 네, 당황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그 뉴 탭을 해서 클릭을 했더니 RCPBL 개설 신청으로 들어가거든요. 개설 신청으로 네. 들어가세요? 네. 그러면서 그게 안 돼 있다고 하는데 이해가 안 되는데 RCPBL 제가 신청을 해서 이 과목이 RCPBL 과목인데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제가 일단 기본적으로 팝업 창은 그래서 뜨여지게 된 거고요. 아마 지금 이제 이사님이 확인해보고 계시겠지만 지금 제가 추측하기에는 교수님께서 지금 신규 계정 쪽으로 들어가신 것 같거든요. 지금 말씀해주시는 과정들이 전부 신규 처음에 개설할 때 들어가는 과정들이에요. 처음에 팝업이 뜨고 그 다음에 개설 신청이 뜨고 이게 지금 신규 개설할 때 뜨는 과정들인데 지금 왜 신규 개설 쪽으로 들어가는지를 확인해야 돼가지고 지금 이사님께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예, 이게 왜 신규 쪽으로 자꾸 빠지는지. 네. 여기들은 오픈인 뉴 탭으로 들어가라고 그래서 제가 네. 들어갔더니 그냥 신규 계정으로 딱 그러니까 개설 그렇죠. 신청으로 들어가더라고요. 바로. 그러니까 완전 신규 계정 쪽으로 지금 빠지게 된 건데요. 이게 왜 그 계정에서 그런 일이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들 바로 확인을 해가지고 아마 오늘 바로 회신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원래 그렇지는 않거든요. 원래는 바로 들어가면 다시 서약에 대한 동의를 한다거나 신규 계정으로 들어가지진 않습니다. 앞서 공유 드렸던 것처럼 원래 이미 되어져 있는 수업들이 다 뜨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앞서 공유드렸던 것처럼 이미 되어져 있는 수업 중에서 교수님들이 설정이 가능하시고 그 안에서 진행하게끔 되어져 있는데 그건 약간 시스템적인 저희들이 어떤 부분에 문제인 건지 확인을 해서 예, 바로 회신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혹시 다른 질문들이 있으실까요? 신규 계정에 들어가는 문제들 말고 수업 진행에 관련해서. 네. 질문이 있는데요. 네네네. 여러 명이 과제를 제출했을 경우에 마지막 학생이 제출한 결과물만 최종적으로 보인다라는 설명을 아까 해주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네. 다시 한 번만 좀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요. 그 학생들이 제출을 할 때 저희들 교수자 거로만 들어가 있어서 잠시만요. 학습자 걸로 제가 지금 보여드리면요. 이제 학습자들이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자기들 집차별 팀 보고서를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제출할 때 앞서 교수자 걸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이제 학습자들이 여기다가 이제 이미 이 기록이 있으면 그 팀에서는 다 공유가 되거든요. 그 팀에서는 내가 쓴 게 아니어도 뭐 조장이 썼건 그 옆에 있던 학생이 썼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렇게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저는 추가해야 될 내용 추가 여기서 나는 문제 해결을 말씀 뭐 이런 식으로 하나만 더 추가를 해서 이거를 제출을 누르면 이게 저장이 되는데요. 그럼 이거 채점이 완료돼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이제 저장되는 형태가 되는데 만약에 학생이 이걸 삭제를 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저장을 하게 되면 삭제된 채로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던 그 팀의 다른 팀원들이 한 거를 삭제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게 합의가 된 내용만 삭제를 해야지 무조건 맨 마지막 남의 한 학생들의 기록만 남기 때문에 학생들이 동의 없이 나는 이 부분 발표하겠는데 나는 내 거랑 다른 친구 거가 다 남을 거라고 생각하고 본인은 본인대로 작성하고 옆에 친구는 옆에 친구대로 작성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한 팀에서는 하나의 기록만 남기 때문에 그 두 개의 기록이 남는 게 아닌 거고요. 두 학생의 기록이. 그리고 그냥 여기에 그 삭제 부분은 전부 없어지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이해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이것도 교수님들께서 설정을 어떻게 하시나에 조금 달려 있어요. 교수님들께서 아까 제가 수업 설정에서 잠깐 보여드렸는데요. 수업 설정에 가셔서 예, 저희들 만약에 수업 설정으로 가신 다음에요. 여기서 죄송합니다. 이게 샘플인데요. 여기 수업 설정에 들어가셨을 때 교수님께서 팀을 설정을 하실 때 수업 현황 운영에서 이런 과제들을 설정하실 때 아까 과제 설정을 좀 보여드렸잖아요. 이때 이 팀원 제출 허용을 하지 않으시면 팀장만 제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팀원들 전체를 허용한다라고 하시면 기본적으로 팀원 모두가 제출할 수 있고 맨 마지막 과제가 남는 거고 만약에 난 팀장만 허용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이걸 빼버리시면 팀장만 과제를 제출할 수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평가 비율 같은 경우를 되게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요. 따로 여기에 대해서 평가 비율을 설정하지 않으시면 그냥 설정을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나는 이거는 그냥 한꺼번에 낸 사람들, 안 낸 사람들 이런 식으로 한다라고 하실 때는 따로 그런 거 표시하지 않고 그냥 만들어내시면 이런 것들이 학생들한테 보여지게 됩니다. 라는 방식으로 되게 되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예, 감사합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이 혹시 있으실까요? 저희들이요. 하나 좀 조심스러운 게요. 에리카 캠퍼스에 있는 학부생들은 지금 이렇게 포트폴리오 자동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대학원 같은 경우는 지금 서울이 걸려져 있어요. 서울하고 데이터가 연동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지금 서울 쪽에서 데이터를 넘기는 건 또 다른 협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가지고 대학원까지는 지금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의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예, 보시면 아마 느끼셨겠지만, 그렇게 사용이 어렵지는 않거든요. 어렵지는 않고, 직관적으로 사용 가능하게 했고, 말씀 주셨던 것처럼 알림 기능 같은 것들이랑, 그 다음에 저희들 평가 기능을 지금 추가적으로 보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시스템에 있어서의 장점은요, 원래 그 전에 있었던 LMS 시스템은 자체 개발이 아니라 이미 있었던 시스템을 커스터마이징해서 가져온 시스템인데요. 저희 시스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있어서 교수님들께서 계속 사용성 평가를 하면서 시스템을 계속 업그레이드하고 또 교수님들의 요구사항을 분석을 해서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서 혹시 뭐 불편하시거나 아니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저희들 그렇지 않아도 시스템 내에 왼쪽에 보시면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의견을 주시는 란을 좀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지금 잠깐 공유를 드리면 여기 왼쪽에 보시면 여기 옆에 개선점 게시판이라는 칸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께서 사용하시면서 저희들 최대한 쉽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저희 시스템의 핵심 사항인데요. 근데 쉬운데, 이거는 좀 불편한데? 혹은 이런 부분에서는 아까 지금 알림에 대해서, 알람 기능에 대해서 힌트를 주셨던 것처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보강이 돼야 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계시다면, 여기 개선점 게시판에 이렇게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다른 기능과 충돌하지 않거나 또 이건 꼭 필요한 기능들을 저희들이 지금 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플랫폼은 저희들이 개발을 해서 만들어가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교수님들께서 언제든지 의견을 주시면 그거에 대해서 지금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개선점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교수님께서 불편하신 부분들은 질의응답을 통해서 이 헬프데스크에 있는 질의응답은 이제 수업 질의응답하고 다르게 센터에서 보고 있는 질의응답이거든요. 그래서 그때그때 전화가 어려우시면 여기다가 올려주시면 저희들이 사실 거의 매일 확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필요한 내용들을 바로 반영할 예정이니까요. 여기 헬프데스크의 질의응답이나 혹은 개선점 게시판을 활용해 주시면 저희들 필요한 부분들은 바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그 에러 부분을 지금 바로 해가지고 교수님께 직접 개인적으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사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서요. 사용이 불편하지는 않으실 텐데, 예, 혹시 다른 질문이나 혹은 뭐 궁금하신 점 있으면 저한테 편하게 연락을 주셔도 무방합니다. 예, 그럼 저 만족도 조사 저희들 링크를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만족도 조사에 간단하게 응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혹시 또 보시면서 질문이 되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지금 편하게 만족도 조사 진행하시면서 또 질문해 주셔도 무방하거든요. 네, 저희들이 너무 잘 만들었던 것 같아요. 바로 예, 다들 사용하시면서 사실 저희들 일단 이전에 오픈하기 전에 파일럿 테스트를 했었었는데요. 그때도 물론 UI UX 부분에 개선 사항들이 나오긴 했지만 학생들 학습자와 교수자들이 활동하면서 따로 가이드 없이도 불편하다는 얘기는 없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시스템 안정성이나 그다음에 에러 수정 같은 경우는 되게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하고 있어서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는 없으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또 불편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요청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교육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괜찮겠지요? 네. 네, 따로 혹시 최재현 교수님 아까 질문 있으셨던 거 해소가 되셨을까요? 이선영 교수님도. 네. 네.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네네. 네, 해결되셨을까요? 이선영 교수님 아직 네, 연락은 네, 안 가셨죠? 해결됐습니다. 네, 해결되셨나요? 네, 해결됐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오늘은 교육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희들 센터에서 언제든지 플랫폼 관련해서는 지금 되게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 항상 대응체제 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문의 주시고요. 아니면은 플랫폼 옆에다가 바로 올려주셔도 제가 거의 매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요청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해서 교수자 교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